일본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한일 정상회담 후에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교 청소가 나왔었죠. 일본이 이제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외교 청소를 이제 왜곡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일본 관방장관이 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거든요. 외교 청소에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 독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그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컵은 일본에 의해서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대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일본에 다 퍼주고 있습니다. 진흙이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제 독도하고 위안부도 계속 일방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뭐합니까? 단호히 대응만 하고 있지 말로만 대응합니다. 말로만. 근데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독일 장관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주요 7개국 G7 환경장관 회의 때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염수 바다 방출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이 둔 일본의 투명성 대응이 환영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독일 측에 반발이 섰답니다. 옆자리에 있었나 봐요.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독일 환경장관이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면박을 준 거죠. 그래갖고 이 그 일본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을 해야 했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둔 투명성 대응 이런 얘기했죠. 이제 그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골 때립니다. 그 이제 오스틴이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미국에 기밀 유출 심각하다 그랬는데 김토희는 뭐라 그랬냐? 미국이 도청한 건 악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갖고 비판을 받았죠.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실상 도청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그 범인도 잡았고 사실상이 아니고 도청을 인정했죠. 그리고 감청이 아닙니다. 도청이지. 장관이 오스틴 장관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유출 원인을 전부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도청을 안 했다는 말은 아예 안 하고 한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유출 원인을 찾는 거죠. 문건에. 그래서 유출된 문건은 2월 28일과 3월 1일 보고서가 유출된 거다. 우리나라 그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대화했던 건 3월 1일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3월 1일 김성원 안보실장에 보고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 시크릿을 이렇대요. 극비 뭐 이렇고. 그다음에 SI는 이제 신호 정보, 휴민트가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얻는 정보가 아니고 어떤 신호를 도청하거나 해서 얻는 정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NF라는 게 중요한 거래. 외국과 공유할 수 없는 정보다.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김태우 씨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미국하고 의제 협의하러 미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도착해서 기자들한테 아주 오만방자하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던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선의 악의를 따질 문제는 아니죠. 선의의 도청은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기자가 질문하려고 그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이 딱 끊고 아주 거만하게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면서 몸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기자가 다시 다른 기자가 하나만 더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하니까 다른 주제에 물어보세요. 갑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민감한 그 도청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만하게 그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근데 이제 폴란드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건이나 도청 내용을 인정하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탄약 전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미 감청 문건 내용과 비슷하다. 근데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 뭐였냐면 대량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질 경우 군사적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군사적 지원 문제까지 이제 그 공론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 기밀 유출자는 미군 기지 근무하는 20대 남자다. 이거 밝혀졌다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행선지는 독일이다. 기밀 문건대로 이동했다. MBC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여기 그 다중 위험물 신고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세요. JF6 노르뎀함 항구 지네부두 화물 싣는 곳 화물 정보 추진 장악 대포용 폭발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거랍니다. 화물 운송했던 기사들이 받은 내용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문건이 유출된 ROK 그러니까 우리나라 155mm 타임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33만 발. 경남 진화항에서 독일 노르덴함 항으로 간다. 똑같죠? 그래서 김성환 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판매할 가능성을 제한했다. 이런 게 3월 1일에 있었고. 근데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보도를 보면 좀 황당합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도청을 이제 감청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논란도 아닙니다. 도청이지. 근데 이제 정보 기밀 공유로 돌파. 한국의 요청에 미 수용했다.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미국에 요청을 했대요. 뭐냐? 한미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넘어 북중러 군사 경제 정보까지 공유. 미국은 동맹국 정보보호 분명히 약속했다. 유출된 도청 문건에는 일본이 없었대요. 미국, 한국보다 일본이 신뢰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프레임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프레임을. 도청에서 정보 누출 내지는 정보 공유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